당뇨병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함을 토로하는 순간이 바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때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건 우리 몸이 급격한 추위를 생존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해서 벌어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경과 호르몬의 반응입니다. 겨울철에 혈당이 변하는 건 단순히 실내 생활로 활동량이 줄어서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 유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계를 즉각적으로 활성화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신에서는 열을 내리려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평소보다 과도하게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아주 얄궂게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하나는 지방을 태워 열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에 비상식량으로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계속 혈액으로 쏟아내는 일을 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쏟아져 나온 포도당을 인슐린이 적절히 처리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생존을 위해 몸이 강제로 동원한 포도당이 혈관에 계속 쌓여서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추위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까지 합세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게다가 추위는 물리적으로 혈관 자체를 좁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부와 근육으로 가는 말초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거든요. 식사를 하고 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약 80%는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이 흡수해서 태워줘야 하는데 추위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근육까지 가는 속도 자체가 물리적으로 느려집니다. 결국 밥을 적게 먹고 주사를 맞아도 인슐린과 포도당이 제때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니 식후 혈당이 뚝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당뇨병을 실제 의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췌장뿐만이 아니라 간, 근육, 지방, 콩팥, 뇌까지 여러 가지 장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체계가 무너진 전신 대사 질환으로 보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은 혈당이 높은데도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 생성을 지속하고 근육은 당 흡수를 줄이고 뇌는 포만감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콩팥은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않고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등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조리법이 이 복잡한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겨울철에 많이 먹게 되는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는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생고구마의 전부는 아주 단단한 구조여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어서 혈당 지수가 5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고구마를 찜기에 찌면 전분 구조가 풀리면서 소화가 쉬워지고 혈당 지수가 60에서 70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굽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죠. 고구마를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천천히 굽게 되면 고구마 내부 온도가 60도쯤의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고구마 속에 있는 당 분해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군고구마는 입에 넣기도 전에 이미 혈당 지수 90이 넘는 설탕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로 변해 있는 셈이라 섭취 직후 혈당을 무섭게 치솟게 만듭니다.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반응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건 고기의 단백질과 당분이 고열해서 결합하는 화학 반응인데 이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닭가슴살을 불에 직접 구우면 이 독소 수치가 6,000까지 치솟지만 물에 삶으면 1,000 정도로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독소는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방해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혈당을 생각하신다면 굽기보다는 삶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무심코 마시게 되는 과일 주스나 액상과당이 든 음료수도 정말 위험합니다. 탄수화물의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단맛을 내는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과당이 한 번에 들어오면 간은 이걸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즉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 버립니다. 이렇게 저장하다 보면 간에 지방이 끼게 되고 즉 지방간이 되어서 인슐린이 간에 보내는 신호를 차단해서 공복 혈당을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주된 원인인 거죠.
더 무서운 건 과당은 뇌에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 호르몬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밥을 배불리 먹고도 달달한 음료수는 계속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뿐만이 아니라 과당이 뇌의 포만감 감지 기능을 무디게 만들어서 뇌가 배부르다 하는 느낌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 때문이거든요.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하루 나트륨을 2000mg, 소금으로 치면 5g 이하로 줄이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혈관 속으로 물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에 대응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데요. 짠 음식을 먹고 나면 근육 속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좁아져서 인슐린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길이 물리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맵고 짠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는 건 기분 탓이 아니라 좁아진 혈관 때문에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분명한 생리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니까 당뇨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뇨병이 평생 약만 먹어야 하는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리만 잘 된다면 약을 줄이거나 일부에서는 약을 안전하게 끊을 수도 있는 관해 상태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인 다이렉트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을 10에서 15kg 정도 감량해서 췌장과 간에 낀 지방을 제거했더니 기능이 멈췄던 췌장의 베타세포가 다시 깨어나서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지방 독성 때문에 기능이 잠시 눌려 있었던 거죠. 즉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서 내장 지방을 걷어내면 약을 끊고도 당화혈색소 6.5% 아래를 유지할 수 있는 관해 상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식사 순서만 한번 바꿔보세요. 밥보다는 채소를 맨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물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로 변하는데요. 이 젤이 소장벽을 얇게 감싸주면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소장벽에 직접 닿지 못하고 천천히 흡수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순서 변화만으로도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꼼꼼하게 씹으셔야 해요. 우리 입안에서 음식의 질감을 느끼고 씹기 시작하면 그 자극이 신경을 타고 췌장에 곧 음식이 내려가니까 준비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뇌가 보내는 인슐린 준비 신호라고 하는데요. 혈당이 오르기도 전에 췌장이 미리 인슐린을 준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식후 혈당이 덜 급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조리법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고구마가 드시고 싶다면 굽지 말고 찐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식혀서 드셔보세요. 고기도 고온에 굽기보다는 수육처럼 물에 삶아서 드셔야 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겨울철에는 발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면서 점점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게다가 당뇨 환자분들은 발 쪽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한번 상처가 나면 잘 낫지도 않으니까요. 보온을 위해서는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거나 털이 달린 실내화를 신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발에 상처나 물집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소를 드실 때도 요령이 필요해요. 이럴 땐 채소를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1, 2분 정도 데쳐보세요. 마지막으로 춥다고 웅크리고 계시지 마시고 실내에서도 계속 움직이셔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는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고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근육이 깨어나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힘이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메 의원 원장 내부민외과 전문의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